음악과 함께하는 스마트 소설 작가 바이섬 노래 연주 바이섬 제목 역지사지 따르릉 따르릉 이른 새벽 요란한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가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 내 귓전에 울리는 소리는 엄마, 오늘 새벽에 아들 낳았어요.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합니다. 라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도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드르렁 골고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첫 손자 등남 소식을 전했다. 남편은 전날 동창 모임에 나가 만추가 되어 들어왔다. 그러나 손자를 낳았다는 소리에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이다.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다니? 손자를 낳았으니 병원에 가서 손자를 봐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다. 어제 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손자를 보러 병원에 간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 추태였다. 그러나 나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된다. 우리 남편은 3대 독자 집안으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첫 손자가 아들이니 남편이 얼마나 기뻤으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겠다는 행동을 하겠는가. 그러나 첫 손자를 보러 가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되겠냐며 남편을 설득하여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고 저녁 때쯤 집으로 오던 중 차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니,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에게 병원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준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남편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야, 이 사람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집 3대 독자고 아들이 귀한 집인데 며느리가 아들 손자를 낳았는데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결정은 아내와 상의한 후 말하는 것이 부부간의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내가 지출할 능력과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비용을 지출은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려는 습성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언쟁을 계속하다가 나는 남편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 며느리가 태어나자 남편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매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손자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손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생하는데 며느리와 영상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을 무시하고 매일 영상 통화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아내가
손자 키우느라 잠도 못 자면서 고생하니 아빠가 영상통화 좀 자제해 달라 하며 문자가 온 것이다. 나도 귀여운 손자 모습을 보고 싶지만 남편이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 때문에 며느리와 통화를 자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답답한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을 말씀드리고 남편을 설득해 주도록 하였으나 어머니는 3대 독자 집안에서 딸 손주도 아니고 아들 손자를 보고 싶어 영상통화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만 가던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들어온 남편에게 쏘아부졌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결혼하면 며느리의 남편이니 시부모는 며느리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손자는 아들 며느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부모는 한치 걸러 두치다. 역지사지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와 아들 입장도 생각해봐라. 아들 며느리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영상통화하든지 아니면 짐을 싸서 아들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나갈 테야 라고 큰소리치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탕 하고 주먹으로 치면서 집을 나가 버리는 것이다. 나는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에서 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처음 보는 전화번호였다. 나는 불필요한 전화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같은 번호의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며 남편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져 빨리 수술해야 된다며 수술 동의서를 쓰라는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고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병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을 타고 가는 주인은 말을 끌고 가는 하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요. 세상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을 것인데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어. 이제부터라도 나를 죽이고 참고 사는 것부터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소. 미안하오. 당신의 마음 눈속에 내가 있고 내 눈속에 당신이 있었어. 당신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했노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노래를 연주해 들려드리겠소. 고맙고 감사하오.